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인천에서 벌어진 벤츠 화재 사고를 보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 법을 강화하고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지금 전기차를 타는 차주들이 죄인인 것처럼 비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아예 배터리를 완충하면 지하 주차장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부추기고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인천 벤츠 화재 사고 이후로 우리가 진짜 따져야 할 건 뭐고 차주들한테 필요한 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인천 벤츠 화재 사고가 우리한테 준 교훈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선 화재 원인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거나 이름 모를 배터리를 쓰는 차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재 발생 이후의 일을 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화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셋째, 전기차라는 게 산업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안전과 관련된 건 특히 제대로 된 규제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는 딱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특정이 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 화재 같은 일로 문제가 되었던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들은 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건 화재 시 꼭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상황도 관리실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도 늘리고,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점검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화재를 비롯한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 선적할 때 배터리 잔량 기준을 정해두거나, 내연기관차가 시기를 정해두고 점검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점검 시기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정기 점검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가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이라면서 밀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을 쭉 볼까요? 취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완충에 가깝게 충전된 차의 출입을 막아서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하고요.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 봤더니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 성능 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수요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내구 성능 안전 마진, 이건 이제 제조사가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 스마트폰이나 무선 청소기 같은 것들도 보면 충전을 너무 오래 하거나 방전될 때까지 쓰면 배터리 내구성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배터리 내구성 때문에 3에서 5%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내구 성능 안전 마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컨대 현대차가 아이오닉 5의 내구 성능 안전 마진을 10%로 잡았으면 실제로 완충을 하면 90%만 차는 거고, 차 계기판에는 100%로 표시되는 겁니다. 목표 충전율이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차주가 설정하는 영역인데요.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목표 충전율을 100%, 90%, 80%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내 차의 내구 성능 안전 마진이 10%예요. 내가 이 차의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의 72%만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냐? 전기차 차주가 충전 제한을 90%로 설정해 두고 이걸 고정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인증해주는 인증서도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내 차는 뭘 해도 90%까지만 충전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걸 인증하겠다는 거죠. 이 인증을 받으려면 뭐 저공해 인증차처럼 스티커 같은 게 발부되거나 하겠죠. 이건 그냥 내연기관차로 치면 기름 넘쳐서 불 붙을까봐 연료를 꽉 채우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거고, 스마트폰 폭발 사고가 났다 해서 배터리를 완충하고 쓰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죠. 애초에 이걸 차마다 확인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재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 내연기관차는 엔진 오일 같은 거 주기적으로 교체하죠. 어떤 차는 1만 킬로미터마다, 어떤 차는 2만 킬로미터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엔진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전기차도 점검 항목을 매뉴얼처럼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왜냐면 배터리 충전량이 적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배터리의 수명, 내구성, 상태, 외부 충전 여부, 이런 걸 엔진 점검하듯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게 화재를 예방하기 더 좋은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도 결국은 기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 징후가 나타나고 당연히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LG 엔솔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건데, 이게 마냥 주차 문제로만 가버리면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더 큰 논쟁이 되고 정작 필요한 논의는 못하게 되고 전기차 혐오론으로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죠. 이제는 각서 쓰고 주차하라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충전시설을 외부로 옮기고 전기차는 모두 외부에 주차하도록 규정을 만들면 모를까
그러니까 각서를 쓰라는 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모두 책임지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차주들은 죄가 없죠.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검증되지 않은 내지는 문제가 있는 배터리를 쓴 제조사와 소방 관리를 제대로 못한 주체인데, 진짜 비판을 받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화살이 왜 차주들한테 가는 건지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있는 게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주유소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일부 지자체는 지하에 있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불이 나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차주한테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도 어려운 충전량 제한을 아파트마다 두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당장 저희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인천 화재 사고처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차를 빨리 빼야 하나, 대피부터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걸 전기차 님비라고 표현하던데 사회학 용어로 도덕적 공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을 품고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정부, 언론,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이 과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악마화된다거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응이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가 문제고 어떤 걸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배터리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차를 만든 제조사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가 더 책임있게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배터리도 철저히 검증된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검증되지 않은 걸 사용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소방시설도 철저히 점검하고 오작동도 줄일 수 있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하부에 있으니 천장이 아닌 바닥 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각서 받을 시간에 소방 점검이나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각서를 쓴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화재 이후에 피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화재는 소방 관리와 점검 강화로 해결하면 될 문제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전기차 배터리도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의견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게 소모품이 없다 보니 점검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소모품은 없어도 배터리 팩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고 관련 매뉴얼도 꼭 생겼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배터리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수리를 받거나 아예 교체를 하기도 하잖아요. 전기차는 당연히 용량도 더 크고 비싼 물건인데 애초에 아무런 점검도 없이 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됐던 거죠. 자동차라는 게 처음 대중화될 때도 기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자체를 공포의 대상 내지는 해로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고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쯤 마차를 끌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엄청난 반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전기차도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예방이나 대응책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봅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난무하다 보면 대중들 사이에서 불안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